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차시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차시에 때는 선생님이 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자, 네 번째겠네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기체 분자 운동론, 두 번째는 기체 압력, 세 번째는 기체의 부피. 그쵸? 그럼 이제 네 번째, 뭐에 대해서? 누구의 법칙? 보일 법칙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선생님이 보일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 이 보일 법칙은 온도가 무엇할 때? 일정할 때. 자, 일정량의 기체의 무엇은 부피는 무엇에 압력에 반비례한다. 요걸 우리는 지금부터 보일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제 이 정의를 기억하시지 말고 식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식만 기억하면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우리 약속합시다. 자,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일정하다라고 약속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자, 우리 샤를의 법칙 선생님이랑 하지는 않았지만 EBS에서 배웠죠. 화학에서는 섭씨 온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절대 온도가 일정해요. 그리고 무슨 양의? 일정량의, 다시 말하면 분자수가 무엇하다? 일정해요. 자, 이때 기체의 무엇은? 부피는 압력에 무엇한다? 반비례한다라고 적어낼 수 있는 이걸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봅시다. 자, 요거는 기억하세요. 자, V는 마찬가지로 등식으로 바꿨어요. 비례상수 붙어야겠죠. K 그리고 P분의 얼마? 1이다. 그럼 요걸 다시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PV 값은 K다. 상수 값은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걸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은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 이것들은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 그렇죠?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잠깐 한번 살펴봐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P, 여기에다가 뭐? V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무엇한다? 반비례한다. 자,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할게. 자, 요 값은 P, 요 값은 얼마? V. 자, 이번에는 여기는 2P, 여기는 얼마? 2분의 1V. 그러면 또 표시할게요. 자, 여기는 4P, 여기는 얼마? 4분의 1V.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보자고요. 자, 처음에 P 곱하기 V가 있다, 그죠? 그럼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P 곱하기 V는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면서 뭐에다가? 2P에다가 뭐를 곱한 값? 2분의 1 V를 곱한 값. 그러면 또 몇 P에다가 4P에다가 4분의 얼마? 1 V를 뭐한 값? 곱한 값.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자, 이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두자? S1이라 하자. 그럼 이 두 개를 곱한 면적을 무엇? S1. 자, 이번에는 요 면적. 이걸 곱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두자? S2. 그러면 요 값은 S2. 자, 이번에는 마지막 요 면적. 요걸 곱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두자? S3. 그럼 여기에 면적은 얼마? S3. 그럼 여기 보세요. 곱하면 PV. 곱하면 얼마? PV. 또 곱하면 얼마? PV.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 있는 아래 면적은 전부 다 무엇하다? 동일하다. 그럼 또다시 말하면 P 곱하기 V 값은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들어갈게요. 자, 여기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실제 이 보일의 법칙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P와 여기는 뭐가 있다? V가 있어요. 자, 그래프 그립시다. 요렇게. 자, 이거는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 그죠? 압력을 아무리 가해도 부피 점점 기체가 계속 줄어든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무슨 기체를 가지고 이상기체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무엇? 기체 운동론이라는 가설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이상기체. 근데 실제 기체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압력을 점점 가해서요. 그럼 기체 부피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압력에 도달하면 갑자기 부피가 훅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체가 뭐로 바뀌었다? 액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훅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해볼까요?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훅 줄어들어 버렸어. 그럼 이 두 가지는요, 뭐를 표시한 거다? 진짜로 존재하는 실제 기체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점 한번 알아봅시다. 이상기체는요, 무슨 작용이 없다고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실제 기체는요, 무엇이 존재한다? 인력도 있고 뭐도 실제로 존재한다. 반발력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구간들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상기체는 상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체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무슨 변화가 가능하다? 상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뭐라고 보자? A. 여기를 뭐라 보자? B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퀘스천 A와 B 중에서 무엇이 큰 걸 찾아라. 인력이 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하고 B 중에서 누가 인력이 더 클까? 그냥 쳐다보면 모르겠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일의 법칙,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야. 그럼 여기 있는 A와 B 보세요. A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요만큼, B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이만큼. 자, A는 B보다 외부에서 가해주는 압력이 작다, 그죠? 그럼 조금만 이렇게 밀어줘도 두 개가 쉽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B는 A보다 더 많이 압력을 가해서 밀어줘야지만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달라붙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거리가 A가 조금 더 가까이, B는 조금 더 멀리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요놈들이 서로 작용하는 인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인력은 A하고 B 중에 누가 A가 인력이 더 크다라고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일의 법칙 간단하게 한번 내용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보일의 법칙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보일의 법칙 그래프 우리 한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와 이 세 가지를 응용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랑 그래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P, 여기는 누구? V. PV 값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반비례 관계. 이렇게 첫 번째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자, P 또는 여기에 뭘 둡시다? V를 둡시다. 그럼 여기에는 뭐? PV 값을 둡시다. 그럼 우리 뭐라 배웠나요? PV를 곱한 값은 서로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그래프는 일정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자, P에다가 여기는 V분의 얼마? 1. PV는 반비례했죠. 그럼 V분의 1에는 무엇한다? 비례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을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다가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라 적을까? n과 t가 무엇하다? 일정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과 t가 일정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과 t가 일정할 때 이러한 개형을 보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응용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이렇게 표시했다. 분자수만 일정하대. 그리고 여기를 온도 T1, 여기를 온도 얼마? T2.
그럼 이 그래프에서 T1과 T2 중에서 누가 온도가 더 높은지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풀 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를? 세로선만 끄라는 거야. 자, 세로선만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자, 뭐를 일정하게 또 맞췄어요? 압력을 이번에 일정하게 맞춰줬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압력을 뭐하게 맞췄어요? 일정하게 맞춰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비교하자? 부피를 비교하세요. 자, 뭐를 비교합시다? 부피를 비교합시다. 누구와 누구의? T1과 T2의 부피 비교합시다. 압력 일정할 때 T1의 부피는 여기, 그리고 T2의 부피는 어디? 여기. 누가 부피가 더 커요? T1의 부피가 더 크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러면 점점 부피는 뭐해질까?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겠죠. 누구의 법칙에서? 샤를의 법칙에서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를 비교하면? 온도를 비교하면 결국 T1과 T2 중에서 누가 T1의 온도가 더 높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P 여기는 누구? PV. 자, 이번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렸어요. T1과 얼마? T2. 마찬가지로 어떻게 비교합시다? 세로선만 끄세요. 딴. 그럼 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피를 비교할 수 있죠. T1, T2 부피 비교하면 누가 부피가 더 커요? 그렇죠. T1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때 누구를 비교하면, 온도를 비교하면 부피가 큰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P가 있고 V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할까요? T1, 여기는 T 얼마? 2. 마찬가지로 온도가 누가 더 높은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무슨 선을 그어라? 그렇죠. 세로선만 그어달라. 세로선 이렇게 그었어. 압력이 일정해졌죠? 부피 비교합시다. 부피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부피분의 1은 누가 더 커?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T1. 그럼 부피는요? T1하고 T2 중에서 누가? T 얼마? 2가. 따라서 누구를 비교하면, 온도를 비교하면 T1과 T2 중에서 온도는 누가 더 높다? T2가 온도가 더 높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는 개형도 살펴보고 이렇게 응용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꼭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일의 법칙의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살펴보고 보일의 법칙은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3번.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뭐 배웠죠? 기체분자 운동론 배웠죠? 그럼 이 기체분자 운동론에 입각해서 보일의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두 개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는요, 기체를 4개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기체 4개.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잘 보세요. 몇 기압이 작용한다? 1기압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줄게. 몇 기압이 작용한다? 2기압이 작용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는 변화가 됐어요? P 값은 변화가 됐어요. 하지만 N과 T 값은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가라 부르고 요걸 누구라 부른다? 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외부의 압력을 1기압에서 몇 기압으로? 2기압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외부 압력이 몇 배가 돼버렸다? 2배가 돼버렸다. 외부 압력이 2배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 압력이 몇 배가 됐다고요? 2배가 됐다고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여기 있는 단위 부피 있죠?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어떻게 될까? 요 부피일 때 4개. 근데 요렇게 부피가 돼버리면 요렇게 줄어들어 버렸죠? 같은 부피일 때는 몇 배? 2배.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단위 무엇당? 부피당. 무슨 수는? 분자수는 몇 배가?
2배가 돼버렸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외부 압력이 2배가 됐어. 선생님,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왜 2배가 됐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생략하지 않을게요. 자, 요 사이에 이렇게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해가 조금 어려운 학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압력이 2배가 돼버렸어. 우리 보일러부터 배웠잖아.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 그렇죠. 선생님 요값 생략한 거야. 부피가 몇? 2분의 1배가 돼버렸어. 그럼 이번에는 단위 부피라는 거는 같은 부피로 맞춰줘라는 거죠. 그럼 같은 부피가 됐을 때 이 부피일 때 4개잖아. 이거는 2분의 1일 때 4개지. 그럼 이거랑 부피가 똑같아지면 몇 개 들어있는 꼴이야? 8개가 들어있는 꼴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몇 배? 2배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2배야.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단위 면적당 무슨 횟수? 충돌 횟수. 이 몇 배가 될까? 그렇죠.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2배니까 때리는 것도 몇 배가 될 거다? 그렇죠. 충돌하는 것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 즉 용기의 벽에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랬어요? 압력이라고 그랬죠. 기체의 압력. 다시 말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무슨 압력이? 내부 압력이 몇 배가 돼버립니다? 2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압력을 2배로 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거기에다가 이게 줄어들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내부 압력도 몇 배? 2배. 다시 말하면 2배, 2분의 1배, 몇 배? 2배. 어디를 보든지 간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무엇한다?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요, 외부 압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내부에 들어있는 압력, 다시 말하면 이 내부 압력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물리량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온도와 무슨 수가 있다? 분자수가 있어요. 가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봐. 온도와 분자수 두 개는 서로 뭐하다? 같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를 비교해 봅시다? 압력 비교해 봅시다. 외부 압력이든 내부 압력이든 압력 몇 배 증가했어요? 2배 증가했어요.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누구 비교해 봅시다. 부피 비교해 볼까? 부피는 누가 더 커? 당연히 압력이 작은 게 더 크겠죠? 가가 더 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무슨 횟수? 충돌 횟수 비교합시다. 가와 나 중에 충돌 횟수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커요. 자, 이것들은 충분히 이 그림을 보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평균 EK 값이야. 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의 5번.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무슨 온도에만 비례한다? 절대 온도. 그렇죠. 기체 분자의 모양, 크기, 종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압력 변하고 부피가 변했어. 하지만 뭐는 일정해? 그렇죠. T 값은 일정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볼까요? 자, 무슨 속력? 평균 속력. 마찬가지로 가와 뭐를 비교하자? 나를 비교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5번에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나요? 평균 속력은 루트 n분의 3RT라고 알려줬죠. 그럼 이거는 상수니까 지워. 분자량과 뭐에만 관계 있다? 절대 온도에만. 똑같은 기체를 사용했으니까 분자량 변화가 없죠. 거기에다가 절대 온도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속력도 변화가 없다. 서로 뭐하다? 같다는 거. 이거 학생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만 제대로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은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물 한 잔 먹고 다시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먹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샤를의 법칙 바로 나갈게요. 자, 4번에서 보일의 법칙. 그러면 이제 5번은
누구의 법칙? 자,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이 샤를보다 게이-리싹이 먼저 이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게이-리싹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샤를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샤를의 법칙 제일 먼저 정의부터 선생님 먼저 일러두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입니다. 자,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마찬가지로 기체의 무엇은 부피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몇 도씩? 1도씩 상승할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무엇합니다?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는 샤를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을 거야?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0도씨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는 T, 섭씨 온도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V, 부피를 적을 겁니다. 그럼 요 놈은 온도와 무엇 사이에, 부피 사이의 관계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때를 우리는 0도씨, 그 다음에 요때 처음 부피 V, 제로라고 표시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선생님이 임의의 선을 요렇게 그어 놓을 거예요. 자, 여기는 EVO라고 할 겁니다. 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한다,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일정량의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의 온도를 높여주면 기체의 부피가 점점 증가할 거다. 예측을 먼저 할 수 있겠죠. 그거 실험에 돌입을 했어요. 정말 여기에서 온도를 점점 올림에 따라서 부피가 점점 증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값을 점으로 이렇게 다 찍었어. 그럼 이 점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쭉 이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죠. 그럼 온도를 낮추면 과연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예측은 가능해. 점점 뭐 할 거다? 줄어들 거다. 반대니까. 그래서 이제 실험에 또 돌입을 했어. 점점 온도를 낮춰. 온도를 낮추니까 기체가 점점 부피가 줄어들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기체가 사라져버려. 왜? 우리는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로 실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도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점점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낮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겠어요? 기체가 액체로, 그렇지, 액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체 부피 점점 줄어드는 거 측정해야 되는데 액화가 돼 버리네. 또 실험을 했는데 또 액화가 돼 버려. 또 실험을 했는데 또 액화가 돼 버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측정할 수 있는 이 측정값까지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이 선에 따라서 쭉 그대로 이어버리니까 기체의 부피를 뭐로 만들 수 있는, 0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온도가 등장하더라는 거야. 그 온도가 얼마? 마이너스 273도씨였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온도를 찾아냈다, 그죠? 그리고 이론상으로 기체의 부피를 뭐로 만들 수 있는, 0으로 만들 수 있는 온도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새로 정의를 하고 싶었어. 그럼 기준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준으로 쓰기 가장 좋은 게 뭐야? 0.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0이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마이너스 273도씨잖아. 그러면 0도씨라고 활용은 못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기호를 들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T, 절대 온도. 그래서 이건 기호지만 단위로 사용하면 어떻게? K, 켈빈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식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켈빈은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렇죠. 무슨 온도? 섭씨 온도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된다? 그렇죠. 273을 더하면 우리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요 밑에다가 절대온도를 한번 다 바꿔볼까? 마이너스 273도씨 절대온도 한번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273 더하기 273 몇 켈빈? 0켈빈. 그럼 0도씨 때는 어떻게 되겠죠? 0도씨 더하기 273 그럼 요건 얼마? 273 켈빈.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줍시다.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540 얼마? 6 켈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섭씨 온도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다? 절대 온도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식 하나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직선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꼴로? y는 ax 플러스 b다. 이러한 꼴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y 뭐가 나와 있어요? 부피.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는? 부피는 자, 그 다음에는 뭐 나와 있어? 여기에 x. 자, x는 뭐가 나와 있어요? t. 섭씨 온도. 그럼 여기다 적읍시다. t. 그럼 여기는 뭐 있어? 기울기. 자, 기울기 합시다. x축 변화량 얼마? 273. y축 변화량 얼마? v5.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273분의 얼마? v5. 자, 더합시다. 무슨 절편? y 절편 얼마에 해당합니다? v5.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식이랑 요거랑 똑같다. 자, 봐봐. 부피 몇 도씩? 1도씩 증가할 때마다 0도씩 처음 부피 VO죠. VO의 얼마? 273분의 1씩 증가하게 된다는 이 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더 바꿔볼까요? 자, 얼마로 묶어내세요? 그렇죠. 273분의 V5로 한번 묶어내볼까? 자, 묶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뭐만 남겠어? T. 묶여나가죠? 그럼 여기는 얼마? 27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V는 273 정해진 숫자야, 그죠? VO 처음에 0도씩 부피 정해져 있어. 상수값이네. 그럼 여기는 뭐 붙이면 돼? K. 자, 이번엔 여기 보세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했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무슨 온도? 절대 온도. 그럼 요 값은 얼마? T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치면 이래 바꿀 수 있겠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무슨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렇게 식을 바꾸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V는 KT다. 이걸 우리는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뭐분의 T분의 V는 얼마다?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네요. T1분의 무슨 원은? V1은 나중에 온도분의 나중에 부피값 이 값들은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샤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요 0켈빈을 마이너스 273이라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 저 온도를 마이너스 273.15도시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식을 한번 다 도출을 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렇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2번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번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그래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샤를의 법칙도 그래프 한 3가지 개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T와 누구? V. TV는 서로 뭐 한다? 자, 여기는 뭐 0켈빈이겠죠? 여기에 절대온도 나타냈으니까. 자,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렇죠. 자, 표시해 줄 겁니다. 점선 쭉 오릴 겁니다. 여기에 점선은 왜 표시할까? 그렇죠.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시죠? 그럼 0도시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점선. 그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실선이 있긴 있지만 점선 가다가 다시 한번 실선으로, 그렇죠. 기체 상태로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주치는 요 점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점이겠어요? 원래는. 그렇죠. 실제 기체일 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 기체일 때는 그냥 쭉 실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요때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여기에서는 일정 값을 적어줘야 된다 했죠? 무슨 값?
압력이 일정하고 분자수가 뭐하다? 일정하다. 자, 두 번째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볼까요? T, 여기는 T분의 얼마? V. T분의 V 값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마찬가지로 몇 켈빈부터? 0켈빈부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선으로 가다가 어떻게? 쭉 이어지겠다는 거야. 항상 일정하다. 알았죠? 자, 이렇게 뭐 점선으로 쭉 이어도 되고요. 실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T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 V분의 얼마? 1.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표시할까? 그렇죠.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관계. 그럼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앞전에서 방금 봤잖아. 이걸 라지 T 절대 온도가 아니고 뭐일 때 섭씨 그냥 스몰 t일 때도 그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럼 총 몇 가지? 4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 한번 우리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변형을. 자, 정확하게는 선생님 이렇게 점선과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그냥 점선, 실선 구분 안 하고 그냥 실선으로 쭉 나타낼게요. 정확하게는 점선으로 나타내야 돼. 자, T고 여기는 얼마? V. 자, 이번에는 이렇게 표시했어. 요렇게. 그럼 여기는 P1, 여기는 얼마? P2. 뭐가 일정하다? 분자수는 여전히 일정하다. 자, 이때 P1하고 P2 중에 누가 압력이 더 클까?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만 무슨 선만? 세로선만. 자, 세로선만 쭉 그읍시다. 뭐를 일정하게 만들었다?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었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을게요. 온도가 뭐합니다? 일정합니다. 이때 뭐를 비교하자? 압력 비교하자. 옆에 보니까 뭐 나와 있어? 부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를 비교해보자? 부피 비교해보자. 누구와 누구의? P1과 P2의. 자, 부피 누가 더 커? P1이 더 크다 그죠? 자, 부피는 누구? P1이 더 커.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왔네. 뭐 비교할 수 있어? 압력 비교할 수 있어.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뭐해진다? 작아진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자, 부피 누가 더 컸어? P1. 그럼 압력은 누가 더 크다? 그렇죠. P2가 더 크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 자, 마찬가지로 점선은 그냥 생략할게. 실선으로 할게. 자, T하고 여기는 T분의 얼마? V. 자, 두 가지 그려냅시다. 이렇게. P1, P2 마찬가지로 일정합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뭐를 끄자? 실선. 여기 나오는 세로선. 쭉. 부피 나와 있죠. 그럼 똑같이 봅시다. 부피 비교하자. P1하고 P2 중에서 누가 부피가 더 커요? 그렇죠. P1이 더 크죠. 그럼 답 나왔네요. 누구는 압력은 P1과 P2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P2가 그렇죠. 더 크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그래프 볼까요? T가 나와 있고 여기는 어떻게? V분의 1.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개 이렇게 그려줄게. 여기는 P1, 여기는 P 얼마? 2. 세로선 끄세요. 마찬가지로 분자량은 뭐 할 거야? 일정할 거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있어? V분의 1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P1하고 P2 중에서 V분의 1은 누가 더 큽니까? P1이 더 큽니다. 그치? 근데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합시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그렇다면 V분의 1에는 비례. 그렇죠. 따라서 무엇은? 압력은 P1과 P2 중에서 누가? P1이 더 크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응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세로선만 끄면 우리가 보일의 법칙도 배우고 방금 샤를의 법칙도 배웠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응용해 낼 수 있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일의 법칙에서도 한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자, 크게 V T 보이니? 자, 쭉 그었어. 자, 마찬가지로 점선은 그냥 생략할게. 실선 쭉 그었어. 그럼 요거는 우리는 무슨 기체 가지고 설명한 거야? 그렇죠. 이상기체 가지고 간략하게 심플하게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기체는 우리 앞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 이상기체는 상호작용 없다 그랬지. 부피가 얼마? 0이 될 수도 있는 이론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실제 기체는 0이 돼 안 돼? 안 돼.
온도를 내리다 보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기체가 뭐로 바뀌어버린다? 액체로 바뀌어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부피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뚝! 즉 여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요. 무슨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그릴게요. 쭉 가다가 뚝 떨어졌대요. 그럼 여기에서도 무슨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는 무슨 기체를 표시한다? 실제 기체를 표시한다. 자, 다시 질문. 이상기체는 인력과 반발력을 뭐하자? 무시하자. 하지만 실제 기체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쌤이 물어볼까? A, B라고 하죠. 그럼 말 그대로 question. A하고 B 중에서 뭐가 큰 걸 찾아라? 인력이 큰 걸 찾아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 X축 보세요. 뭐 나와 있어요? V. 그쵸? Y축. 오, 미안해요. 선생님이 틀렸네. 자, 미안합니다. 자, 선생님 뭐 NG가 나도 안 끊고 바로 가겠습니다. 왜 이랬을까? T하고 V죠. 자, 여러분들 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쌤이 실수를 했으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X축과 Y축의 물리량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에 어떠한 물리량을 넣어야 될지 잘 생각하고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인력이 누가 더 클까? X축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절대 온도 나와 있죠.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A는 이 온도에서 무슨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난대. 액체가 뭐로 바뀐다? 기체로. 근데 B는 어디에서? 이 온도에서, 즉 A는 이 온도, B는 이 온도에서 액체가 뭐로 바뀐다? 기체로 바뀌어버린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B가 끓는 점이 더 높죠. 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끓는다고 표시하잖아. 자, 이렇게 끓는 점이 높다는 말은 잘 생각해봐.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고 하면 분자 사이에 인력을 뭐 해줘야 돼? 끊어야 돼. 그럼 끓는 점이 높다는 말은 인력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거지. 끊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A, B 중에서 answer. A하고 B 중에서 인력은 누가 더 크다? 끓는 점이 더 높은, 자, 보일링 포인트라고 부를 거예요. 끓는 점이 더 높은 B가 인력이 더 뭐하다? 크다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쓸모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들어갑시다. 자, 세 번째는요,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샤를의 법칙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3번.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선생님이 입자를 4개씩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왜? 샤를의 법칙에서 압력과 분자수는 동일하죠?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몇 기압? 1기압.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몇 기압? 1기압을 두자고요. 그럼 여기를 가라 그러고 여기를 뭐라 하자? 나라고 둡시다. 자, 변합시다. 변합시다. 뭐와 뭐는 일정하다? 압력과 분자수는 뭐하고? 일정하고 뭐를 변화시켜라? T를 변화시켜라. 절대온도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샤를의 법칙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뭐를 증가시킵시다? 온도 증가시킵시다. 자, 온도 증가시키면 우리 배웠는데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그렇죠. 무슨 속력이, 평균 속력이 뭐 할 겁니다? 증가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슨 횟수도 증가할까? 그렇죠. 더 빨리 달리니까 더 세게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더 많이도 부딪히겠죠. 충돌 횟수도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많이 부딪히니까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실린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무슨 압력과 여기 있는 내부의 압력과 바깥에 있는 대기압, 1기압 있죠? 여기에 있는 외부 압력이 서로 뭐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점점 뭐를 증가시키겠다? 부피를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나왔네요. 뭐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니까. 결국 실린더의 부피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비례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가나로 한번 비교해보자. 자, 첫 번째 압력,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무슨 수? 분자수. 가와 나를 서로 비교하면 서로 뭐하다? 그치,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같다. 자, 이번에는 뭐를 비교하자? 온도. 가나 비교하면 누가 온도를 더 높게 뒀다? 그치, 나가 온도가 더 높겠죠. 왜? 같은 압력, 분자수 같을 때 부피가 더 크잖아.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뭐도 볼 수 있어? 부피.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부피 누가 더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어? 나? 그쵸?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일의 법칙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무슨 운동 에너지? 평균 EK다. 가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영향받는다? 절대 온도. 절대 온도가 높아졌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도 더 뭐 할 거다? 커질 거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평균 뭐라고 적어놨다? 속력. 자, 이것도 우리 식 계속 말했잖아. 평균 속력.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 절대온도의 제곱근의 비례. 그럼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체분자 운동론으로도 무엇을? 샤를의 법칙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온도 2배, 부피 2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섭씨온도 2배, 무엇 2배? 부피 2배. OX 한번 표시해보자. 1번, 2번 중에 누가 O고 누가 X일까? 그렇죠. 요게 O고 요 놈은 뭐다? X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전에 여러분들 그래프 모습 보셨잖아.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적을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그렸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몇 도시? 0도시. 그럼 여기는 VO. 선생님 여기에 273도시. 그럼 여기는 뭐라고 적었어요? 2VO. 이래 적었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0도시에서 273도시의 섭씨 온도가 바뀌었죠. 이게 2배예요. 부피는 2배 됐지만 섭씨 온도가 2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이거 절대 온도 바꾸자.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T 플러스 270 얼마? 3. 그럼 요거의 절대 온도는 3켈빈. 요거의 절대 온도는 6켈빈. 여기 보세요. 절대 온도가 몇 배? 2배. 그랬더니 부피가 몇 배? 2배. 요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샤를의 법칙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온도? 절대 온도를 본다는 거. 그리고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도 마찬가지로 몇 배? 2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 우리는 드디어 보일의 법칙도 배우고 뭐도 배웠다? 샤를의 법칙도 배웠어.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끊고 이제 침이 마른다. 한 번 더 끊고 선생님이 그 다음번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넣어서 총 3개 묶어서 한 강의로 만들어 줄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차라리 진짜 대면 수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진짜 오랜만에 찍어보거든요. 예전에 이제 학원에서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되기 전에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인터넷 강의 찍어본 그 이후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조금 낯설어요. 자, 그래도 조금 학교는 그렇게 장비가 좋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교실에서 그 키높이 책상 있죠. 거기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올려놓고 산발이 올려놓고 이렇게 찍는 거라서 화질도 별로고 그러면 목소리도 울리고 막 빛도 반사되고 막 얼굴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샤를의 법칙까지 봤다 그죠? 그러면 샤를의 법칙이 몇 번이었어요? 5번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6번. 자, 6번은 선생님이 보일 누구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두 개는요, 그냥 섞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보일의 법칙은 누가 일정할 때, 분자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요, 분자수와 압력이 일정할 때예요. 근데 보일 샤를의 법칙은요, 분자수만 일정하고 온도와 압력이 다 변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럼 이것도 쉽게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 법칙? 보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N과 T가 일정할 때 부피는 P분의 얼마? 1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자, 두 번째는 누구의 법칙? 샤를의 법칙. 마찬가지로 N과 뭐가? P가 일정할 때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 절대 온도에 뭐 한다? 비례한다. 그럼 이 두 개 섞으세요. 자, 두 개 섞으면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거 그냥 다 버려버릴게요. 요것만 보세요. V는 비례합니다. 뭐에는?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한다? 그렇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 그럼 요걸 우리가 등식으로 표시할까? V는 K. 비례상수 주어지죠? P분의 얼마? T다. 맞아요. 그럼 요 일정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좌변으로 다 이항시킬 거야. 자, 따라서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이항시키면 어떻게 될까? T분의 무엇은 넘기면 PV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일정량의 기체에서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바뀔 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처음 온도, 처음 압력, 처음 부피가 있으면 온도와 압력이 바뀌었어. 나중 온도, 나중 압력, 나중 부피 한 값이 항상 무엇하다? 일정하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는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선생님 지우개를 들고 올게. 자, 그럼 이제 우리 7번 봅시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다 배운 거야. 자, 7번은 누구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렇게 일정한 무엇과 압력과 일정한 뭐에서? 온도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는 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게.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자,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를 뭐한다? 가진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 종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쉽게 말하면 무슨 기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만 일정하다면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수의 분자수를 가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워서 우리 몰 개념할 때 몇 도씨, 0도씨, 몇 기압, 1기압 하에서는 몇 몰은 1몰은 얼마 속에 들어있다? 그렇지. 요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간단하게 몇 몰에는? 2몰에는. 그렇지. 그러면 22.4 곱하기 얼마? 이만큼 들어있다. 3몰에는 곱하기 얼마? 3. 4몰에는 곱하기 4.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뭐와 뭐가? 압력과 절대온도가 뭐하다면? 일정하다면 기체의 부피는 무슨 수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것도 등식으로 나타내면 V는 K 얼마? N이라는 요걸 우리는 지금부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 몇 부분 잘랐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를의 법칙, 그러면 두 가지를 섞는 보일 샤를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피드백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상기체 방정식과 그리고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에 대해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은 새로 배우는 거다. 그죠? 이제부터 계속 새로 배우는 거 나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수업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강의는 조금 길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